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8월 13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이 있어가지고요. 어쩔 수 없이 43분 딱 찍고 자르고 차를 급히 몰고 갔더니 다행히 5분 전에 도착해가지고요. 늦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계속 이렇게 좀 빠듯하게 다니는 것은 안 좋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저희 아버지께서는 정말 말 그대로 철두철미하신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 한 10%만 닮았어도 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됐을 건데, 지나고 보니까 아버지의 그 여러 가지 원칙들이 이게 옳았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아버지 말씀이 늘 아니 그렇게 막 마음 졸이면서 가는 것보다 그냥 1시간 일찍 도착해서 마음 편하게 기다리는 게 훨씬 낫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여유 있게 좀 도착하면 그 여유 있게 있는 시간에 여유 있게 뭐 다른 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약속 시간 빠듯하게 가기 전에 뭘 다른 걸 한다 하더라도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그 일도 제대로 안 되는데,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댓글 몇 개 더 읽어보겠습니다. 새벽에 잠 안 올 때 2번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025년 올 한 해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하셨습니다. 자, 채밀턴 된 후 달라진 하나는 전에는 지수 바닥에서 이익 낸 후에 8, 9월 같은 조정장에서 순환매하는 거 다 먹겠다고 달려들어서 이익 다 까먹었는데 그것이 다 욕심이었음을 깨닫고 이번에는 소중한 큰 수익을 지키기 위해 익절을 실현해서 지금 AA 회사채 ETF로 옮겨 나왔습니다. 10월 추석 때까지 평안하게 공부하면서 조금이나마 기부 약정도 했고 가족과 번 것으로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짱이십니다, 정말. 그리고 이게 우리가 득점을 해야 될 때 득점을 해야 되거든요. 상반기에 충분히 득점을 하신 분은 수비를 할 수가 있는데 상반기에 제대로 못 먹으셨던 분들은 지금 이 순환매 장에 그죠? 막 반짝반짝거리는 것들 이 쫓아다니다 보면 한 방에 까먹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9월 달까지는 하여튼 10월 초 9월은 특히나 이 추석 긴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9월장을 어젯밤에도 9월장의 어떤 하락의 원인이 되는 게 뭘까 막 이래 공부하다가 보면 9월장이 정말 좀 무서운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혹시나 이번 상반기에 못 먹었다고 하시더라도 지금이라도 여기서 뭐 이런 주식 저런 주식 좋다고 막 추천들 많이 유튜브에도 올라오잖아요. 그거 쫓아다니면서 수익이 나면 다행인데요. 그렇게 해보는데 뭐야 이 수익이 좀 잘 안 나네 하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력장에는 내 가족과 그죠? 이렇게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편이 지나고 보면 훨씬 나았다 잘했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실 겁니다. 인턴 프로그램에 올려주시는 모든 자료를 그날 보는 것으로 혼자만의 챌린지 중입니다. 북수익 당첨으로 체급받고 싶은 욕심이 있었으나 연휴 동안 읽고 싶은 마음에 퇴근하면서 주식 투자의 기쁨을 주문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이 투자하는 할머니처럼 저는 매일 아침 모닝 브리프 들어오시고 또 이렇게 인턴 프로그램에 올라오는 그 자료를 이렇게 보시는 분들 보면 제가 정말 마음이 짠합니다. 네. 본업이 아니신데 우리 채슬리에서 아침 그리고 점심 때
그리고 장 끝나고 나서 이런저런 자료들 우리 채밀턴 분들 보시라고 영상 찍어서 지금 어서 인턴 프로그램에다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어서 인턴을 안 하시는 분들도 아침 저녁으로 지금 이 모닝 브리프랑 이 웜의 심박 듣는 것도 벅차실 건데, 그 인턴 프로그램에 올라오는 그 자료들을 다 이 저녁에 자기 전에 뭐 2시간씩 이렇게 공부하신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저는 진심으로 존경스럽습니다. 나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저는 제 본업 말고 뭔가 다른 거에 이렇게 열심히 할 수가 있을까? 혼자만의 이 챌린지 할 수 있을까?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시는 분들이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싸워서 이기기 힘든 게 나 자신이라고 하는데, 그죠? 정말 존경스럽고, 네, 응원하게 합니다. 우리 투알님은 주식 투자의 기법 말고 제가 다른 책 선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월간 전망 참여하시거나 인턴 때 꼭 얘기해 주십시오. 다른 좋은 책, 요즘 출판사에서 이런저런 좋은 책 한 번씩 보내주거든요. 제가 선물 따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인문학의 정수를 관통하는 말씀이시네요. 두고두고 듣는 자식들에게 꼭 들려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무슨 말을 했는지, 저는 얘기를 하고 나면 내가 너무 쓸데없는 말을 한 거 아닌가? 어제도 어제 마음이 되게 불편했었어요. 어떻게 하면 마음을 평안하게 가질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막 말씀을 좀 답변을 이런저런 답변 드렸었잖아요. 근데 자꾸만 작년인가 재작년에 저희 교회 목사님이 설교 말씀 중에 지혜로운 척 하지 마라 이런 제목이 있었거든요. 자꾸만 그런 말씀이 떠오르면서 내가 괜히 뭐 지혜로운 척 하는 거 아닌가 막 그런 마음이 오늘 아침까지도 계속. 그래서 주식 말고는 웬만하면 좀 자제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얘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늘 우리가 보통 사람, 오늘도 사실 점심때 우리 업계에 펀드 매니저 그리고 그 프롭 트레이딩 했던 그 친구랑 후배랑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업계에 있다가 참 안 좋게 된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보통 사람으로 사는 것도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정말 영재로 분류돼서 5살 때 수학 문제 풀고 미국 나사에서 근무하셨던 그분이 말씀하셨던 거 세바시 나가가지고, 그죠? 보통 사람으로 사는 것도 참 그것도 되게 감사한 일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 우리가 무탈하게 무난하게 그냥 무난하게 지금 보통 사람으로 사는 것도 이게 하나의 다 축복이고 감사할 일이라는 걸, 그런 얘기를 점심 먹으면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보통 사람으로서도 얼마든지 제대로 된 투자 원칙과 습관만 가지면 이 자본주의에서 그래도 돈이 없어서 불편하지는 않는 그 경제적 자유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경제적 자유를 너무 쫓다 보면 이 영혼이 피폐해지고, 그렇게 오히려 더 큰 걸 잃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사족도 따라서 막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 말하는 것 자체도 또 너무 좀 말이 사족이 길었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박사익 투자 명언. 폭락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네. 부자 마인드를 가져라. 한 번 먹을 때 크게 먹어야 한다. 공포의 크기만큼 수익률도 커진다.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다.
보통 매수는 과학이고 매도는 예술이다 이러는데 그죠? 근데 실제로 매수도 어떻게 보면 나는 매수는 잘하는데 매도가 어려워요 하시는데 저는 매수도 잘하는 거 아니신데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대부분은 삼성전자 떨어지는 업계에서 사고 네이버 카카오 떨어지는 업계에서 사고 2차전지 다 떨어지는 업계에서 사면서 그래 내가 이 주식은 정말 길게 끌고 가야지. 시세가 분출되고 끝난 주식인데 떨어지는 업계에서 올라갈 때 못 사고 떨어지는 업계에서 사면서 저는 매수는 잘하는데 매도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제 물렸다가 턴어라운드 되면서 올라올 때 본전에 팔고 본전에 팔았더니 뭐야 계속 올라가네. 그래서 실제로는 매수 매도가 모두가 다 과학이고 예술의 영역입니다. 사실은. 제가 약간 이 무거운 마음에 빵 터졌던 게 제가 요즘 이어폰 끼고 전무님 웜의 심박 듣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다면서 보좌에서 보여줬더니 아들이구나 해서 엄청 웃었습니다. 저의 39살 아들이 전무님 많이 닮았거든요. 하셨습니다. 네. 아유 아드님 잘생기셨군요. 네. 자 댓글을 읽으면서 저도 오랜만에 빵 터졌습니다. 네. 어, 12일 화요일 상담 다녀왔어요. 몇 분 오셨었죠, 그죠? 김문희 님이신 것 같습니다. 얼굴 뵙고 나니 더 믿음이 가네요. 저도 애들도 부자 되겠어요. 네. 제가 항상 우리가 행복한 부자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반드시 부자로 행복하게, 부자가 돼서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행복한 부자로 사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알아서 다 부자 되게끔 해드리니까요. 그죠? 부자가 되기가 좀 힘듭니다. 그런데 저희 오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잖아요. 자, 3억이 연 15%씩 꾸준히 벌면 6억이 되고 5년 지나면 그 6억이 5년 지나면 12억 그리고 또 5년이 지나면 24억 거기서 또 5년이 지나면 48억 20년 뒤에 48억이 있으면 3억이 그걸 가지고 20년 뒤에 48억 또는 15년 뒤에 24억이 있으면 그러면 경제적 자유는 다 되는 거잖아요. 떵떵거리면서 사는 수준은 아니겠지만 24억이 있잖아요. 24억으로 우리가 5% 정도 번다고 생각해 보세요. 4%만 벌어도 연 1억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노후에 내가 돈이 없어서 좀 비참하게 살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은 저희한테 맡겨놓으시면 다 그게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부자가 되실 겁니다. 댓글 소통에서 심리적 위안을 받네요 하셨습니다. 중국어도 잘하시는 전문의 모닝 브리프 시간이 이렇게 화기애애하고 훈훈할 수 있다니요 하셨습니다. 웜의 신박 댓글 소통 시간은 철학 강의하는 한편 듣는 시간 같네요. 체슬리 북토크 꼭 참석하고 싶네요. 예, 북토크 정해지면 제가 꼭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토크는 또 웬만하면 주말이나 좀 주중 저녁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라딘에서 주문했는데 오늘 오전에 책 와서 읽고 남편에게 금방 토스했어요. 책 잘 안 읽는 남편도 읽어보겠다네요 하셨습니다. 예, 그 책을 보게 되면 뭔가 자극이 됩니다. 그죠? 야, 이 89의 이 왜소한 시계로 할아버지도
이렇게 강단이 있으시고, 그러면서도 그 소탈하신 모습에서의 어떤 대나무 같은 꼿꼿함, 네. 그리고 저부터도 어제도 저희가 이 여의도 꽤 모임하면서 저보다 그 형님이 7년 선배, 8년이거든요. 거의 8년 선배님이신데 황반변성이 와서 뭐 이런저런 이제 건강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기저기 몸이 이제 고장이 나면 우리가 마음이 많이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꾸만 뭔가를 포기하게 되고 뭔가 시도하는 것도 안 하게 되고, 왜냐면 몸이 여기저기 망가지면 마음이 약해져서 그렇게 뭔가를 계속 안 하게 되다 보면, 우리가 애들은 보면 제가 어제 뭐 애들 얘기하면서 애들은 막 그 에너지 덩어리라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구르고 넘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늘른다는 게 뭔가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뭔가 도전을 안 하는 게 늘는 거더라고요. 계속 뭔가를 이제 안 하는 게 많아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젊게 사는 거는 저는 계속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뭔가 할까 말까 했을 때는 무조건 그냥 하셔야 돼요. 도전. 그래서 시계로 할아버지를 보면 나도 이 어려운 주식 투자를 우리 채슬리와 함께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네, 이런 도전 정신이 생기십니다. 자, 오매불망 맞추기 금, 월, 화 연속 3일 국장은 계속 틀렸네요. 금, 월요일은 약보합으로 예상했지만 양봉을 외치고 싶었어요. 그런데 오늘 화요일 오후에 미끄러지는 장을 보면서 8, 9월은 작은 파도에도 흔들리나 통통배 같네요. 야구 중계나 봐야겠어요. 우리 레나 정님도 보면 중수 되셨어요. 중수. 내가 생각했던 거와 달리 시장이 이렇게 미끄러지고 이게 대주주 과세 뭐 10억 50억 이런 문제로 막 밀리는 거 보면 시장이 작은 파도에도 흔들리는 통통배 같다 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큰 파도가 오면 어떻게 될까? 그 큰 파도는 뭐가 될까? 네, 그걸로 이런저런 공부를 하다가 9월 달에 큰 파도 하나, 이런 이유로 큰 파도가 올 수가 있겠구나. 그것도 9월 초인데요. 9월 8일이 약간 블랙만데이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어제 밤늦게까지 막 이거 공부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 챙겨보면서 댓글은 처음입니다. 우리 평정스님이 적어주셨네요. 정리 안 하고 어지러는 아이에게 또 싫은 소리 하며 신랑이 하는 부족한 엄마로 반성합니다 하셨는데,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어머니가 그러셨다고 하잖아요. 그 빌 게이츠가 막 이래 낙서를 하니까 그 벽에다가 도화지 같은 걸 쫙 발라가지고 마음껏 낙서를 할 수 있게끔 해줬다고 하는 일화가 저는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정리 안 하고 어지르는 게 그게 아이의 본성입니다. 그죠? 막 어지르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막, 그래서 마음껏 어지르게. 네. 전문의 앞전에 센트로스 에너지에서도 70% 수익을 내었답니다. 아이고, 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우리가 그런 종목도 한번 커버했었나 보네요. 센트로스 에너지. 저번 주에 저는 일임을 드렸고 같이 같은 남편도 하겠다고 해서 내일 채슬리 방문합니다. 오늘 오시군요.
저도 꼭 북 콘서트 가고 싶네요. 부산인데 하셨는데, 네, 꼭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주말에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숙제를 빨리 끝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다음 주에 뵐게요. 투자의 본질 책 갖고 갈게요. 하셨습니다. 부럽습니다. 현명한 선택. 그래도 우리 모멘텀님이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는 거 보니까 많이 이렇게 입원 후에 퇴원하신 후에 에너지가 거의 한 90% 이상 예전처럼 회복되셨구나, 이런 걸 제가 막 느끼게 됩니다. 시계루 할아버지 북콘서트 신청해 보겠습니다. 꽤 많은 분들이 지금 신청하고 계십니다. 체슬리가 식당이라면 오픈 키친이죠. 딸아이가 주는 생활비 모아둔 것을 체슬리 포트폴리오 따라 40% 매수했어요. 혹시 기회를 주면 60% 맞아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9월 추석 전까지는 일단 대기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주일에 2부 예배 보다가 아파서 응급실에 위출혈로 시술받고 입원실에서 듣고 있는데 마음이 가는 말씀을 해주시네요. 그 2부 예배면 보통 9시 반 예배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보통 7시 그리고 9시 때 2부 예배가 있으니까. 그런데 위출혈이 있으셨다고 하니까 혹시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아침에 약간 빈속에 뭐 비타민이나 영양제 있잖아요. 특히나 비타민 C를 빈속에 드시면 이 위에, 소위 말해서 위에 빵꾸가 날 수가 있습니다. 빈속에. 비타민이 얼마나 이게 독한지를 저도 이 비타민을 먹고 있거든요. 이걸 갖다가 입에 한번 물고 있어 보세요. 입에 물고 계셔 보시면 입안이 다 헐어버립니다. 그래서 비타민 좋다고 해서 비타민도 반드시 우리가 식사 중에 먹거나 밥 먹고 나서 바로 먹으라고 하잖아요. 네, 똑같아요. 이게 뭐 다른 무슨 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영양제처럼 그냥 빈속에 드시는 분들 많은데 위출혈 위에 빵꾸 납니다. 그러니까 이 원인을 알아야 되거든요. 원인은 모르고 위출혈 시술 받고 이러면서 나 비타민은 챙겨 먹어야지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나니까요. 혹시나 아침에 빈속에 비타민 C 같은 거 그냥 드시지 않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SMR 건설 중이므로 건설 관련 수혜 기업에 관심을 가졌다가 내년 상반기에는 이익 실현 후에 하반기 쉬었다가 27년부터 30년까지 가는 주도 섹터. 네,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전문의 8월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호재가 곧 발표될 업계 표준 회사의 동사 서비스가 합병 업체를 갖고 있던 걸 거의 다 손절로 파셨다고요? 팔았는데 팔고 나서 50% 이상 올라가는 걸 보니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4월 하락 때 경험한 게 너무 무서워서 그만 20%가 아닌 95%를 팔아버렸어요. 이럴 땐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제 예상과 시장이 달라졌을 때 따라 사야 하는지, 그럼에도 9월까지 그냥 지켜봐야 할지 너무 어렵습니다. 하셨는데, 우리 젠님 가끔씩 이제 댓글 올리시는 분이시고 하신데, 내가 과연 정말 이 기업에 대해서 컨빅션, 확신이 있었나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약간 마음이 좀 세심한 분들, 조그만 거에도 그런가 하고 샀다가 그런가 하고 팔거나, 내가 약간 그런 스타일은 아닌지, 네,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우리 인턴분들 한 1년 이상 하신 분들은 조금씩 이제 아시잖아요. 아, 내가 그동안 주식, 내가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투자했었구나. 이 정도는 알고 투자하는 거였구나. 우리 뭐 박스리라든지 슬기로운 기업 분석 보면서 그죠. 아, 이 정도는 공부하고 투자했어야 되구나. 그런 걸 아마 많이 느끼실 건데, 그래서 정말 이 호재가 곧 발표될 업체, 내가 이 호재, 그러면 이 호재가 되면 이 회사 기업은 한 어느 정도까지의 기업 가치가 성장할 거야. 그게 눈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작년에 뭐 팔란티어 같은 기업이라든지 지금은 테슬라가 뭐 여기서 300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휴머노이드나 뭐 이런 게 되면 아, 이 회사는 나중에 2,000불 갈 거야. 네, 그런 확신이 있으면 뭐 밑에서 왔다 갔다 해도 나는 5년 동안 이 회사가 그 기업 가치 성장할 때까지 나는 가져갈 거야. 네, 그렇게 장기적이든 단기적이든 그죠? 그 정도의 내가 이 기업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투자를 했던 건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채슬리를 조심하라고 하셨다는 분, 그분이 좀 걱정되네요. 하셨습니다.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에서 와닿는 한 문구는 투자는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다. 숫자와 데이터 분석은 기본이지만 결국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들의 심리이며 그 심리를 읽을 줄 아는 것이 진짜 투자의 능력이다. 멘탈이 강해져야겠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책도 보면 참 문구 하나하나가 다 예술입니다. 요즘 애들은 버르장머리가 없대요. 할아버지 때도 그랬고 아버지 때도 애들은 버르장머리가 없었대요. 네, 고대 그리스에도 보면 요즘 애들 버르장머리가 없다. 이런 말이 적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깨구리가 올챙일적 기억 못한다고. 우리도 사실 우리 어릴 때 다 그랬거든요. 다 그랬는데 우리 어른들의 이기심이에요, 솔직히. 우리가 불편하잖아요. 애들 옆에서 막 떠들고 막 장난치고 그러면 막 산만하고 그죠? 정신 없으니까.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막 애들 옆에서 막 그러고 있으면 그러면서 마치 우리는 안 그랬던 것처럼 아유 뼈 때리는 댓글을 적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와이프도 전무님 의심하는 듯 합니다. 나를 의심하나. 하셨고요. 그 투자에 관해서는 의심을 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의심 없이 그죠? 막 뭐가 좋대 하면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의심하는 와이프나 의심하는 배우자 분들이 그래서 그동안에 지금까지 큰 사고 없이 잘 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 9월 쉬고 추석 후에 들어가려고 주식 다 매도하였어요. 양파 쿤야님이신데 네, 지금부터는 공부 좀 앞으로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될 책을 좀 많이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투자를 쉬면서 내 시간 관리하는 그 방법도 찾아야 되거든요. 자, 댓글 요 정도 하고요. 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CXMT 창신 메모리다, 그죠? HBM 시장에 하이닉스 독주 체제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 메모리 업체 창신 메모리가 올해 말 공급을 목표로 했던 HBM3 샘플을 예상보다 앞당겨 업계에 제공하며 시장 진입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창신 메모리는 최근 HBM3 제품을 샘플 수준으로 화웨이를 비롯한 고객사에 공급하기 시작했고요. 화웨이는 이를 자사 AI 반도체에 적용할 계획인데 AI 반도체를 구성하는 이 GPU도 중국 내 팹리스로부터 조달해서 자체 개발 완제품 생산에 나섭니다. 앞서 화웨이는 자체 AI 반도체 어센드 910C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GPU를 중국에 수출하는 거 계속 규제하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그래? 그러면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지 하면서 지금 벌써 이런 걸 만들고 있습니다. 창신 메모리는 올해 말까지 HBM3 양산 인증의 절차를 마치고 2027년에는 최선단 제품인 HBM3E 5세대를 출시할 계획이고요. 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출시한 24년 3월보다는 3년가량 늦었지만 중국 내 AI 반도체 자립을 위한 장기 투자를 본격화한 셈입니다. 자, 기술 격차도 빠르게 좁히고 있는데 시장조사 업체인 테크인사이츠에 따르면 창신의 웨이퍼당 비트 집접도는 지난해 1분기까지만 해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3사 평균과 1.87배 가량 격차를 보였고요. 하지만 올해 1분기에는 1.63배로 좁혀졌고 내년 1분기에는 1.18배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창신은 거대한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급성장하고 있는데 화웨이 등 자국 기업의 안정적 수요를 기반으로 매출은 22년에 80억 위안, 한화 1조 5천억 정도, 그리고 23년에는 90억 위안, 1조 7,380억에서 지난해에는 165억 위안으로 3조 2천억 정도로 전년 대비해서 83.3%가량 성장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재 전체 매출 가운데 95%가 내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의 이러한 내수 기반 성장세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기존 메모리 강자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 매출 비중이 31%로 미국보다 높은 삼성전자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고요. 반면 하이닉스는 HBM 매출 비중이 늘면서 미국 시장 중심 수익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서 비교적 방어 여력이 있다는 평가입니다. HBM 시장 경쟁 구도는 대만까지 가세하면서 다극화되고 있고요. 대만 메모리 기업인 난야는 IC 설계 전문 기업 유트론 테크놀로지와 손잡고 맞춤형 HBM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내년 말까지 AI, PC랑 스마트폰, 로봇, 자동차 등 다양한 수요처를 겨냥한 신제품을 선보일 계획이고요. 현재 글로벌 HBM3 시장에서는 전자, 닉스, 마이크론이 주도권을 쥐고 있고요. 그러나 창신의 빠른 진입과 대만 기업의 합류로 시장은 3강 독주에서 다극 체제로 재편될 전망입니다. 특히 중국 기업들은 거대한 내수만으로도 일정 규모를 확보할 수가 있어서 단기간의 기술 격차를 좁히면서 추격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야, 이런 얘기 들으면 그죠? 야, 우리가 반도체 강국이었다가 미국에서 반도체가 태동이 되면서 크게 성장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일본으로 넘어갔다가 우리나라로 넘어왔는데 메모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이제 이 메모리에 해당되는 그나마 메모리에서도 스페셜티라고 하는 이 HBM 쪽 강하게 중국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낸드 같은 경우에는 벌써 중국이 전 세계 시장 점유율에 한 16% 되지 않나요? 꽤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트럼프가 만들어낸 부작용인데요. 뭐 바이든 정부 때부터 마찬가지지만 중국이 계속 미국의 엔비디아의 GPU에 의존하고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의 그런 메모리에 의존하면서 계속 이쪽 걸 쓰면서 뭐 데이터 센터를 만들던 뭐 이렇게 한다면 정말 마지막에 정말 중국을 견제해야 될 때 한 방에 딱
끊어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관세니 어쩌니 하면서 중국을 견제하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그래?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겠나 하면서 지금 화웨이에서도 그렇고 SMIC, 장신 메모리 등 해가지고 중국의 반도체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키워주는 꼴이 되고 있죠. 네,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자, 돌아온 서학개미 세법 개정안 부담에 다시 미국 주식 채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서학개미가 다시 미국 주식과 채권을 적극 매수하고 있다. 코스피가 3,100에서 200 박스권에 갇힌 기간이 길어지고 세법 개정안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미국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올해 이번 달 들어서 1일부터 8일까지 서학개미는 미국 주식을 5억 9천만 달러, 한 8,20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네요. 5월과 6월 두 달 연속 순매도를 보였던 것과는 달리 7월부터 분위기가 전환이 됐고요. 7월 한 달 동안 한 6억 8,500만 달러를 순매수했고, 특히 이번 달 들어서 6거래일 만에 7월 월간 순매수량의 약 80%에 해당하는 규모를 채워버렸습니다. 서학개미의 미국 투자 선회는 코스피 시장의 지지부진한 움직임 때문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재명 정부 출범 전 2000 중반대였던 코스피가 지난달 14일 3,200선을 터치했지만 이후 이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답답한 횡보장 속에 동학개미들은 7월 한 달간 코스피에서 무려 7조 7천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수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또한 지난달 31일 발표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투자 심리에 찬물을 끼얹었고요.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의 대주주 기준이 10억 원으로 대폭 낮아지면서 연말 대주주 지정 회피를 위한 주식 매각이 잇따를 것이라는 우려가 투자자 사이에 퍼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미국 국채에 대한 투자도 활발해졌고요. 미국 주식 시장이 고평가됐다는 인식과 함께 채권의 상대적 매력이 부각된 것입니다. 올해 2분기 국내 투자자들은 미국 국채를 36억 9,100만 달러 어치 순매수해서 분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고요. 1분기에는 미국 주식 순매수액이 채권의 4배에 달했으나 2분기에는 채권 순매수액이 주식 한 3조 원을 앞섰습니다. 시장에서는 다음 달 이 페드가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고요. 내년까지 완화적 통화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큰데, 금리 인하 시에 기존 채권 가격이 오르는 것을 감안을 하면 자본 차익을 노린 선제적 매수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미국 장기채는 이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10년, 30년짜리 이런 거는 지금부터는 오히려 괜찮은 것 같고요. 저희는 사실 내년 3, 4, 5월 달에 주식을 많이 팔아가지고 미국 장기채에 투자하는 ETF를 좀 살까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자, 2절만 하면 나오셔가지고 대폭락을 얘기하시는 분이신데, 주식시장 대규모 하락신호 보인다. 부자아빠가 강조한 투자법. 우리 채슬리 TV에도 보면 이 영상이 조회수가 5만 이상 나왔던 영상인 것 같은데요. 지난 2월에 대폭락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2월에 대폭락할 거라고. 그래서 내용을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반등할 기미를 보이는 가운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부자아빠 가난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주식시장의 대폭락을 경고하며 비트코인 급등 가능성을 다시 제기했는데, 주식시장의 대규모 하락 신호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 특히 401k 등 은퇴 계좌를 보유한 베이비붐 세대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며, 반대로 금과 은,
비트코인 투자자는 수혜를 볼 것이라고 밝혔고요. 기요사키는 최근 트럼프가 성명한 행정명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이 401k 퇴직연금 계좌에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을 포함할 수 있게 허용한 거고요. 그는 기존 달러 중심 자산 구조보다는 안정적이라고 봤습니다. 업비트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지금 1억 한 6,700만 원 정도까지 올랐고요. 지난달 14일 이후 약 한 달 만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1억 6천만 원 수준에서 횡보하던 국면이 끝난 뒤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는 모습이고요. 글로벌 시장에서 12만 달러 선을 다시 회복한 것은 지난달 23일 이후 처음입니다. 기요사키는 지난 4월에도 주식, 채권, 달러 가치가 모두 무너질 것이라면서 금과 은, 비트코인 투자를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보호해야 한다고 하면서 주식 팔아라 했는데 그죠? 근데 요거 다 읽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서 행동에 나서서 진짜 금과 은, 비트코인을 손에 넣은 사람들은 이 계획된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중앙은행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금융 독립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기요사키는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금과 은과 비트코인에 집중해야 한다고 계속 강조했고요. 금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은 수요도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은 가격은 올 연말까지 2배가량 급등하고 1, 2년 뒤에는 지금보다 6배 가까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네. 저는 감히 반대로 전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년에는요. 올 연말까지 은 가격 2배 가까이는 저는 급등 안 한다. 50% 오르는 것도 힘들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내년에는 올해 가격보다 최소 30% 정도는 빠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지난 2월달 영상을 한번 볼까요? 이 우리 채슬리 TV 들어가가지고요. 보면 인기 동영상에 보면 네 여기 딱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2월 역대급 증시 폭락 올 거, 그죠? 2월 역대급 증시 폭락 올 거. 로버트 기요사키 해가지고 77,000회. 이때도 뭐 이런저런 말씀을 좀 드리긴 했었는데,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움직이면서 주식이 폭락하는데 비트코인이 올라간다? 지난번에 2018년도에 비트코인 가격이 2,800만 원에서 300만 원, 2,800만 원에서 그냥 300만 원까지 빠지고 22년도에 주식 빠질 때도 7만 불에서 15,000불까지 빠지잖아요. 그런데 주식이 폭락하는데 비트코인이 올라간다. 너무 저는 인지 편향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반대로 아까 1억 2천 정도 됐던 비트코인 가격이 저는 내년 10월 달 되면 반토막이 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자, 세 번째 기사입니다. 불리고 싶은데 투자 방법 몰라 방치된 퇴직연금. 연금 선진국으로 가는 일. 높은 수익률을 원해도 쭉 돼 있는데 우리나라 퇴직연금 가입자 10명 중 4명은 연 10% 이상 수익을 목표로 하지만 실제 가입자의 평균 수익률은 4.7% 남짓에 그쳤고요. 연금 자산의 60% 이상을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넣어두고 포트폴리오 교체도 거의 하지 않는 등 사실상 방치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국 확정기여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2,000명을 대상으로 목표 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연 5에서 10%라는 응답이 30.9로 가장 많았고요. 10에서 25%와 25% 이상이라고 답한 가입자도 21.2%, 합계 한 42% 됩니다. 하지만 이런 눈높이에 맞지 않게 실제 운용은 보수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고요. 응답자들은 퇴직연금 자산의 평균 61.8%를 원리금 보장형으로 운용 중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실적 배당형 상품 수준 비중은 38.2%였고 그러다 보니 지난해 퇴직연금 수익률은 저축은행 예적금을 소폭 웃도는 4.8%에 불과했습니다. 운용 결과에도 불만이 컸는데요. 자신의 퇴직연금 수익률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8%밖에 안 되고요.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투자하는 방법을 모르는 데다가 복잡하다. 24%. 4명 중에 한 분은 사실 제가 만나 뵌 언론사 사장님도 이 IRP 계좌에 퇴직연금 계좌에 뭐 어떻게 내가 운용을 할 수 있는지 아직 모르시더라고요. 자, 상품을 이해하기 힘들고 경험이 없다. 또 22.2%. 네, 이 부류 다 합치면요. 절반이에요. 절반. 이상건 미래에셋투자와 연금센터장은 디폴트 옵션에서 원리금 보장형을 제외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1년 목표 수익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국내 퇴직연금 가입자 10명 중 3명은 자신의 연금계좌 수익률이 최소한 S&P 500이나 코스피 지수 등 국내외 주요 지수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그보다 높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10일 한국경제신문과 미래에셋투자와 연금센터가 설문조사한 2,000명의 확정기여형 가입자 중에서 17.2%는 목표 수익률을 기준선으로 S&P 500 등 글로벌 지수를 꼽았고 코스피 지수를 지목한 응답자도 10%였는데 미국 S&P 500 지수는 올해 들어서 8.36% 상승했습니다. 최근 1년간 수익률은 17.28%이고요. 코스피 지수는 올 들어서 32.9%, 1년간 상승률도 21%에 달합니다. 하지만 목표 수익률과 현실은 딴판인데 한국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이 4.7%, 원리금 보장형 상품 수익률은 3.67%로 더 낮습니다. 글로벌 지수 상승률은 물론 작년 임금 상승률이 전국 평균이 3.8%인데 이것보다도 낮아요. 지난해 9.96%의 수익률을 올린 실적 배당형 상품 비중을 끌어올려야 하는 이유이고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못한데 젊은 가입자들의 투자 성향이 보수적이라는 지적이 많고요. 30대 가입자의 원리 보장형 비중이 40, 50대보다도 높습니다. 원리금 보장형 100%로 퇴직연금 계좌를 운영 중인 30대 가입자는 무려 34%나 되고 40대가 25%, 50대가 27%. 그 30대가 관심을 안 둬서 그런 것 같아요. 40, 50대는 야 이제 내가 은퇴하면 이 퇴직연금 계좌 이걸 잘 굴려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 30대는 요즘 결혼 연령도 뭐 30대 중반 이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창 연애하고 직장에서나 아니면 자기 개발이나 뭐 이런 거에 막 신경 써서 저는 보수적인 성향이라기보다는 아예 관심이 없어서 그럴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는 연금 계좌로 매매해 본 적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조사 결과 소득이 높을수록 원리보장형 상품 비중이 오히려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본인과 배우자를 합친 월평균 근로소득이 400만 원 이하인 가입자의 경우가 43%나 원리보장형 100% 연금계좌로 운용 중입니다. 이 비율은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데 800만 원 이하는 24%, 1200만 원 초과는 17.1%로
원리금 보장형만으로 계좌를 운용했다. 그러니까요. 오히려 이 약간 소득이 많으신 분들일수록 이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셔서 좀 더 적극적으로 주식 투자나 이런 거의 비중이 퇴직연금 계좌에서도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고소득자는 퇴직연금 계좌 자산이 큰 만큼 수익률을 높이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소득이 낮을수록 노후 자산을 늘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퇴직연금 개선점을 묻는 말에 응답자들은 투자상품 다양화와 원금보장 실적배당형 상품 출시, 자동운용 상품 출시와 연금교육 강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을 주문을 했고요.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 연금센터 상무는 가입자들의 요구는 큰 신경을 쓰지 않아도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하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근데 제가 읽으면서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연금 교육 강화라고 했는데 과연 제대로 교육을 제대로 시켜줄 때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어스한테다가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이 미래에셋뿐만 아니라 각종 은행, 이 금융권이 사실 저희 채슬리 인턴을 저는 다 들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저희 인턴 분들 중에는 금융권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굉장히 우리 인턴 프로그램 내용이 좋다 보니까 꾸준히 듣고 계시고, 뭐 ETF 교육도 있고, 그죠? ETF MP도 요즘 이제 올려드리고 있죠. 퇴직연금 계좌에 활용하시라고. 이렇게 저렴하게 월 뭐 5만 원, 미국 거 하면 7만 5천 원으로 이런 컨텐츠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B2B로 해서 각 은행권들이 직원들 교육을 위해서 꽤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거는 노동부? 이런 데서 저희는 우리 노동자들이 노동소득으로만 절대 이 부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보면 엉터리 그런 리딩방이랑 이런 거에 많이 참 속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속지 않으려면 이렇게 건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이렇게 보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한번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전체 그런 뭐 여러 가지 노조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금융권에도 있고 뭐 현대차라든지 일반 제조업에서도 단체들이 많은데 거기서 오히려 이렇게 금융교육을 좀 저렴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 만약에 그렇게 기업체에서 연락이 오면 저는 뭉땡이로 해가지고 기업체 한 명당 그냥 아예 뭐 한 3만 원, 한 3만 원, 2만 원으로 들을 수 있게끔 아예 돈을 안 받으면 안 보게 되거든요. 이거 공짜면 허접한 거다 이런 선입관 때문에. 그래서 사실 진짜 우리 이 채슬리 인턴십 프로그램은 참 많은 분들이 저는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뭐 약간 뭐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이라서 이게 자화자찬이 될까봐 좀 그렇긴 한데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듣고 계신 분들은. 근데 한편으로는 듣고 계신 분들은 또 이거는 우리만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니까 후속 기사인데요. 유튜브 동료 말 듣고 비전문가의 운영을 의존하고 있다. 국내 퇴직연금 가입자의 절반 이상이 유튜브 등 비공식적 경로를 통해서 연금 정보를 얻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 확정기여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부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 상품을 선택하면 수익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 밑에 좀 전에 그 내용들입니다. 이 밑에 내용은. 자, 여기 보면 퇴직연금 운용과 관련해서 정보를 어디에서 얻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0.5%,
네, 5명 중에 1명은 유튜브 등 동영상 매체라고 했고요. 이런 추세는 모든 연령대에서 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30대 응답자의 19.9, 40대도 21, 50대 20 모두 유튜브를 가장 많이 활용한다고 응답을 했고요. 금융회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활용한다고 응답한 곳은 19.8%, 유튜브에 이어서 두 번째이고 이어서 회사 동료 13%, 블로그,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11, 지인 및 가족 9.7 이렇게 돼 있고 금융회사 전문가에게서 정보를 얻는 사례는 7%에 불과했다. 공식 홈페이지나 전문가 같은 공식 채널보다 유튜브, 지인, 오픈 채팅방 등 비공식적 채널을 더 선호하는 것이다. 뭐 블라블라 돼 있고요. 퇴직연금 가입자의 주된 관심사는 세금인 것으로 나타났고 소득세, 절세나 소득 공제 등 퇴직연금 관련한 세제 정보에 관심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30.6%로 가장 많았습니다. 퇴직연금 운영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는데 재직 중인 직장의 퇴직연금 운영과 관련해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점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25%가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이 충분하면 좋겠다고 답을 했고요.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도 17.8%에 달했습니다. 이거 보니까 제가 사실 로보 어드바이저를 작년부터 해가지고 거의 지금 1년 다 돼 가거든요. 작년 그러고 보니까 11월 3일부터 실제 매매가 들어가고요. 네, 그게 증권거래소에서 다 인정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슬리 AI가 이 AI 채슬리 QR에서 만든 로버더바이저가 계속 그 테스트베드에서는 돌아오고 있는데 이걸 증권사나 해서 그 로버더바이저는 자동으로 퇴직연금 계좌에서 자동으로 돌아가게끔 운용이 되니까 이걸 빨리 증권사나 어디 협업을 해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꾸만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또 어디다가 물어보고 해야 될지 잘 모르시다 보니까 그죠? 저희 채슬리 TV나 또 우리 업계에 그나마 좀 괜찮은 분들 말 듣고 하면 괜찮은데 워낙 좀 그렇게 도움 안 되는 것들도 많아가지고 좀 걱정이 되긴 됩니다. 저희는 저희 고객분들한테 퇴직연금 계좌 방치해 놓고 계시지 마시고 그거는 저희가 직접 운영할 수 없으니까 그냥 제가 하고 있는 제 IRP 계좌 있잖아요. 저도 거의 신경을 못 쓰는데 그래도 저도 IRP 계좌가 있고 그 계좌를 방치해 둘 수는 없다 보니까 제가 아까 한번 찾아봤어요. 22년 12월부터 하고 있던 제 IRP 계좌에 오늘 이것저것 해가지고 ETF, 주식 ETF 오늘 좀 많이 좀 날렸는데 그러면서 수익이 어떻게 됐나 봤더니 23, 24, 지금 25년 8월이잖아요. 그래도 30% 이상은 났더라고요. 30% 이상은. 채권형 ETF나 이런 거 현금 자산이 30% 있는데 그러고 나서도 30%는 수익이 났으니까 방치해 놓는 계좌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저희 고객분들 중에 ETF, IRP 계좌 그냥 방치되어 있다고 하면 그냥 제 거 하는 거대로 따라하세요. 그게 저희 삼성증권이랑 지금 KB증권에 자문사 서비스 들어가 보시면 퇴직연금, 채슬리 퇴직연금 돼 있는 자문 서비스가 있어요. 그거 가입해 놓으셔도 이렇게 저희 고객분들한테 알려드릴 때 똑같이 그 자문 서비스에도 이 팝업이 날아갑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7월 전기차 판매 67% 급증, 캐즘 터널을 벗어나나라고 되어 있고요.
국내 전기차 시장이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올 들어서 전기차 판매량과 신차 판매에서 차지하는 전기차 비중이 사상 최고치를 달리고 있었다. 그래요. 업계에서는 전기차 캐즘이 완화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고요. 연도별 국내 전기차 판매량을 보면 지금 22년도에 16만 대, 23년도에 16만 2,500 준다 그죠? 16만 4,400에서 16만 2,500, 14만 6,800 그리고 이번에 11만 8,700대인데 아직까지 남았다 그죠? 자, 지난달에 국내 전기차 판매량이 2만 5천 대로 1년 전에 1만 5천 대보다 67% 많아졌고요. 전체 신차 판매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16.7%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전기차의 월 평균 판매량도 17,000대로 판매량이 가장 많았던 22년도의 월 평균 판매량 13,000대를 넘어섰네요. 신차 출시 효과가 가장 컸는데 현대차의 SUV 아이오닉 9은 지난달 출시 이후에 가장 많은 1137대나 팔렸고요. 3월 판매를 시작한 기아 전기 세단 EV4도 1485대나 계약이 됐는데 6월보다 38%나 늘었습니다. 기아의 EV3, 레이 EV도 각각 11%, 2.5% 증가했고 4월 출시된 테슬라의 전기 SUV 모델 Y 부분 변경된 이 주니퍼는 지난달 6,559대 팔리는 등 수입 전기차도 선전하고 있네요. 지난달 중고차 시장에서 전기차 가격은 1월 대비해서 0.8% 올라서 각각 4.9, 4.1 하락한 가솔린 디젤차와 분위기가 딴판입니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23년 시작된 캐즘이 회복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 북미가 0.8% 마이너스를 제외하고 보면 유럽이 28%, 중국이 38% 등 대부분 지역의 전기차 판매량이 1년 전보다 증가했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미국 소식을 듣고 있는데 미국이 되게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에서 순수 내연기관차는 배뉴 1개뿐으로 나머지 차종은 모두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카 모델이 추가되는 등 그동안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내연기관에서 친환경차 중심으로 많이 변했다면서 이 같은 추세가 소매 시장에도 반영되기 시작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전히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고 배터리 가격이 비슷하다는 점을 근거로 캐즘 극복 여부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고요.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건 저가 전기차라면서 비싼 전기차가 시장을 주도하는 시기가 와야 캐즘을 극복할 수 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이 판매량이 이렇게 의미 있게 돌아선 거는 분명히 이거는 다시 봐야 되겠네요. 이게 우리가 내가 주식을 갖고 있으면 인지편향, 또 없으면 없는 대로 없으니까 이 선입관하고 주관적인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요즘 주가가 괜찮지 않습니까? 그죠? 리튬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근데 이 판매가 과연 회복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다행스럽게 이 판매 유럽하고 우리 국내에서 중국 다 판매량이 꽤 좋게 나오네요. 자, 이렇게 되면 올해 연말에 코스닥이 불을 뿜는 장에서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쪽도 좀 잘 봐야 되겠다. 이번에 9월에 조정받으면 이쪽도 한번 사봐야 되나? 네, 그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월매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비가 서울에서는 아침에 막 폭우도 오고 했었는데요. 네, 비 피해 없이 안전하고 평안한 퇴근길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